때는 1945년 뉴멕시코의 사막입니다. 인류 최초의 핵폭발 실험, 바로 그 트리니티 테스트가 시작되기 직전의 순간이에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한 물리학자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최고의 과학자들이 온갖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폭발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엔리코 페르미는 그저 주머니에서 미리 찢어둔 종이 조각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고 약 40초 뒤 그 후폭풍이 자신에게 닿는 순간 그 종이 조각들을 허공에 그냥 툭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뭘 봤을까요? 바로 그 종이가 바람에 날아간 거리 한 2.5m 정도 됐을까요? 그걸 보고 단 몇 초 만에 폭발력을 계산해냅니다. 페르미가 내놓은 답은 TNT 1만 톤이었습니다. 자, 실제 폭발력은 약 2만 톤 정도였다고 해요. 페르미의 추정치랑 딱 맞진 않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첨단 장비 하나 없이 그냥 흩날리는 종이 조각 몇 개만으로 폭발의 규모를 이 정도로 근접하게 알아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페르미 추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고 도구의 힘입니다. 아니, 대체 페르미는 어떻게 종이 조각만으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마법 같은 계산 뒤에 숨겨진 핵심 원리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르미 추정이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완벽하고 정확한 정답을 딱 맞히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을 동원해서 문제의 대략적인 크기, 그 규모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래봤자 그냥 추측인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 비밀은요, 이 방법이 작동하게 만드는 아주 재미있는 통계적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오차의 상쇄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추정치를 쭉 곱해 나갈 때 어떤 값은 실제보다 좀 크게 잡고 또 어떤 값은 좀 작게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오차들이 신기하게 서로를 상쇄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만약 우리가 추정할 때마다 운이 나빠서 계속 실제보다 큰 값으로만 추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과는 완전히 빗나가겠죠?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보통은 어떤 건 좀 높게, 어떤 건 좀 낮게 추정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플러스 오차와 마이너스 오차가 서로를 막 지워주면서 놀랍게도 최종 결과는 실제 값에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페르미 추정이 단순한 찍기가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방법인 이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강력한 기술을 누구나 직접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4단계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이 정도면 말이 되겠다 싶은 상식적인 가정을 하는 거죠. 셋째, 이걸 바탕으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나온 답이 과연 현실적인지 한번 쓱 점검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4단계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4단계 방법을 직접 한번 써봐야겠죠? 가장 유명한 고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페르미 추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시카고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걸 처음 들으면 와, 이걸 어떻게 알아?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죠? 자, 1단계 문제 분해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시카고 인구가 대략 300만 명이라고 치고 이걸 가구 수로 바꾸고 또 그중에서 피아노를 가진 집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하나씩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아, 시카고에서는 1년에 약 10만 번의 피아노 조율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대한 문제를 관리 가능한 작은 조각들로 잘게 쪼갠 거죠. 그럼 다음은 공급 쪽을 볼까요? 조율사 한 명이 1년에 얼마나 많은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4대 정도? 그리고 1년에 한 250일쯤 일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대략 1000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계산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1년에 필요한 조율 10만 건을 조율사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1000건으로 나누면 네, 바로 약 100명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추정치가 당시의 시카고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실제 조율사 수와 거의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돋죠?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 기술을 오늘날 한국에 아마 우리 모두가 아주 사랑하는 그런 비즈니스 문제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몇 개나 있을까? 이것도 페르미 추정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가구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과연 치킨을 얼마나 자주 시켜 먹을까? 같은 아주 간단한 가정들만 가지고 전국 치킨집 수를 추정해보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보면 추정치는 약 5만 7천 개 정도가 나와요. 2019년 실제 통계가 8만 7천 개 정도였으니까 완벽하게 똑같진 않죠. 하지만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근사치입니다. 이제 페르미 추정이 어떻게 단순한 숫자 노름을 넘어서 비즈니스 전략과 의사결정에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도구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의 크기를 잴 때 이 페르미 추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잠재 고객이 얼마나 될지를 따져보는 수요 측면 접근법도 있고 반대로 지금 시장에 있는 경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는 공급 측면 접근법도 있죠. 어떤 방향으로든 문제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뭘까요? 바로 가정 그 자체입니다. 만약 가정이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다면 흔히 말하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그럼 똑똑한 전략가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까요? 바로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운 여러 가정들 중에서 어떤 가정이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어 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막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한지, 즉 핵심 변수를 찾아낼 수 있고 바로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제대로 된 목적에 맞게 쓰는 겁니다. 시장 크기를 가늠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에 어떤 구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냥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한 747 비행기에 골프공이 몇 개 들어갈까요? 같은 의미 없는 두뇌 퀴즈로 쓰는 게 아니고요. 페르미 추정의 핵심 가치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맞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생각의 나침반이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사고체계, 즉 프레임워크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강력하고 새로운 생각의 나침반을 손에 넣으셨으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도전해보고 싶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은 무엇인가요?